여보, 나 좀 이상해. 별일 있겠어?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십 년이 흘렀습니다. 설마 당신? 오랜만이네요, 여보.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5년 3월 15일 일요일 오전 11시. 작은 투룸 빌라. 김민주는 소파에서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34살의 나이에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었죠. 부엌에서는 아내 강수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수아는 결혼 3년 차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면접 봤는데 또 떨어졌어. 이 나이에 누가 뽑아주겠어? 그게 그의 변명이었죠. 수아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여보, 나 좀 이상해. 수아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뭐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냐? 아니야. 정말 이상해. 숨이 안 쉬어져.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제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야, 너 왜 그래?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이 났죠. 또 관심 끌려고 저러나. 수아는 바닥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쓰러졌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었죠. 야, 김수아. 민준이 다가가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아니야. 병원비는? 우리 돈 어디 있어? 통장 잔고는 23만 원. 민주는 수아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15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것밖에 없네. 민주는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아내를 바라봤어요. 쉬면 나을 거야. 과로한 거겠지. 그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오후 2시 옆집 아주머니 박정숙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수아야, 김치 좀 나눠주려고.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일요일인데 집에 있을 텐데요. 수아야? 괜찮아? 문틈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 같았어요. 박정숙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수아네 집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한 것 같아요. 관리인이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아줌마, 119 불러요. 빨리. 부엌 바닥에 수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고 맥박이 약했어요. 119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몇 시간 더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박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수아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빨리 오세요. 민준은 PC방에 있었습니다. 게임 중이었죠. 네. 병원요? 무슨 병원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오세요. 민주는 게임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게임 잘 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괜찮을 거야. 과장하는 거겠지. 그는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오후 6시,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박정숙이 서 있었어요. 민준 씨, 지금 몇 시인데 오는 거예요? 수아가 죽을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아내가 쓰러졌는데 뭐가 더 급해요? 박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부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데요. 수술요? 얼마나 드는데요? 민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돈 얘기를 하십니까? 부인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도 돈은 알아야죠. 우리 돈 없어요.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술비는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500만 원?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안 하면 안 돼요? 환자분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쉬면 나을 거 아니에요?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박정숙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줌마는 왜 참견이에요? 우리 집 일인데. 민준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민준이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었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수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술. 해야 한대. 돈이 필요해. 돈? 우리 어디 돈 있어? 당신이 벌어온 거나 있어? 민준의 말에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파서. 에휴. 진짜 타이밍도 없어. 하필 이럴 때.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게임 알림이 왔는지 확인했어요.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여보, 나 무서워. 무서우면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PC방에 약속 있어. 뭐? 라고? 친구들이랑 팀플 하기로 했거든. 못 빠져.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지마. 제발. 야, 나도 할 일 있어.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잖아.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여보. 수아가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이너스 10년 후 2025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 테이블당 20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파는 곳이었죠. 예약은 3개월 전부터 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여자친구 이지은과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44살의 민준.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넘겼어요.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죠. 자기야, 여기 진짜 예약하기 힘든 곳인데 어떻게 한 거야? 27살의 지은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운이 좋았어요. 5년 전 친구가 시작한 사업에 우연히 투자했다가 대박이 났죠. 5천만 원이 5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후로 민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외제차를 샀으며 명품만 걸쳤죠. 그리고 수아는
민주는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이혼해. 수아는 병원 침대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를 줘? 그렇게 두 사람은 끝났습니다. 민주는 수아를 완전히 잊었어요. 새로운 여자를 만났고 돈도 생겼으니까요. 웨이터. 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와인 리스트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아닌 매니저가 직접 왔습니다. 손님, 제가 직접 와인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자 매니저였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죠. 검은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민주는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낯익었어요. 어떤 와인을 원하십니까?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낯익었어요.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무거나요. 비싼 거로요. 민준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매니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1998년산 로만의 콩티 어떠십니까? 한 병에 800만 원입니다. 네네, 그걸로 주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가 주문을 받고 돌아섰어요.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왜 자꾸 신경 쓰이지? 지은이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자기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다녀와. 지은이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저녁 7시 30분. 그때 매니저가 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로만의 콩티입니다.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흉터가 있었어요. 작은 흉터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 흉터. 수아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는데 수아는 결혼 전에 요리하다가 다쳤었죠. 약지에 칼에 베인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매니저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수아입니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아. 10년 전 병원 침대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 지금 눈앞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오랜만이네요, 여보.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놀라셨나요? 제가 죽은 줄 알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면 장애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수아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민주는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고급 드레스, 진주 목걸이, 우아한 자세. 이게 정말 그 수아가 맞나? 가난하고 초라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궁금하세요? 수아가 의자를 하나 빼서 앉았습니다. 민준 옆자리였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수아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비싼 향수였죠. 들려드릴까요?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간 그날부터의 이야기를요. 민준의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당신이 PC방에서 게임하는 동안 저는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정숙 아주머니가 수술비를 내주셨어요. 1,500만 원. 돈이 없으셔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셨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기적적으로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죠. 수아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당신을 찾았어요. 우리 집에 갔죠. 없더군요. 당신도 짐도. 전화도 안 받고. 수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차갑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가 왔죠. 택배로.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수아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박정숙 아주머니 댁에서 머물면서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죠. 수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단해졌어요. 독학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요. 돈을 모았어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요리 유학을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2년 동안 파리에서 공부했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인턴도 했죠. 한국에 돌아와서 이 레스토랑에 입사했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수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에 매니저가 됐죠. 그리고 이 레스토랑 지분 20%를 샀어요.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PC방에서 게임하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수아가 일어섰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손님.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우아한 미소, 그리고 그 말들. 당신이 게임하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44살의 자신. 돈은 생겼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지은은 어땠나요? 사실 그녀는 민준의 돈을 좋아했습니다. 민준이 아니라 돈을요. 민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로웠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준은 다시 라 메종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예약하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강수와 매니저 좀 만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만 매니저님은 지금 바쁘신데요. 제발요. 꼭 만나야 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5분 후 수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할 말이 있어서. 전 바쁩니다. 돌아가세요. 수아가 돌아서려 했어요. 미안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아는 멈춰 섰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을 버리고 간 거, 병원비도 안 낸 거, 이혼하자고 한 거. 수아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제발. 수아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차갑게 민준을 바라봤죠. 10년 늦었어요. 수아야. 당신이 나를 버린 그날 나도 당신을 버렸어요. 수아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변한 게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슨 돈이 생기니까 후회하는 거죠? 내가 성공했으니까 다시 잡고 싶은 거고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사랑? 당신이 사랑을 알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은 게임했어요. 내가 수술대에 올라갈 때 당신은 PC방에 있었죠. 수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혼자 재활치료 받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요, 매일 밤 울었어요.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을까? 왜 나는 버려져야 할까? 수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는 걸. 당신이었다는 걸.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걸 못 봤을 뿐이죠. 수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나는 행복해요. 당신 없이도요. 수아야, 제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수아가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수아야.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였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아야? 남자가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아는 남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재훈아. 재훈. 민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수아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이분은 재훈이 민준을 봤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수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가자. 영화 시간 늦겠어. 응. 수아와 재훈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수아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요.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밝은 미소였죠.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레스토랑 입구에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6개월 후, 민주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지은과는 헤어졌어요. 돈도 절반 가까이 날렸죠. 사업 실패였습니다. 민주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 빌라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청첩장이 있었습니다. 강수와 박재훈.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청첩장을 열어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사진이 있었어요. 수아와 재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민주는 청첩장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그녀를 잃었구나. 영원히. 청첩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에는 가지 않을 거였어요. 갈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만든 추운 겨울이었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특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요. 그 사람이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너무 늦기 전에 소중히 여기세요.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